예, 안녕하세요. 이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대권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기대권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갱신기대권이라든지, 전환기대권, 혹은 이제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 혹은 정규직에 대한 채용기대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판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게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이라고 하는 이제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제 포스코가 이제 포센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분사를 시켰습니다. 이 자회사가 이 P사, 그 포스코사의 방호라든지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는 근로자는 원래 이제 포스코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P2사가 분사를 하면서 이제 P2사로 전직을 한, 전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근로자입니다. 2005년도 5월 1일자로 이제 회사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갑의 나이가 1957년도 2월 12일생,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P1에서 이제 포스코에서 P2로 포센으로 회사를 옮겼을까요? 그 계기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이 한 살이 많았던 겁니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 하청 업체가 정년이 57세로 돼 있었던 거죠. 포스코는 56세로 돼 있었던 겁니다. 한 살이 많으니까 이게 전직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정년에 대한 법이 없었다 보니까 그건 따지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로자가 이제 전직을 해서 P2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가 60세까지 정년하고 난 다음에 60세까지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이제 하는 그런 재고용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이제 P2사로 온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래 P2사가 더 좋은 정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옮긴 거니까 P2사도 이 P1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재고용이라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이제 하게 되면 57세죠. 자, 그 이후에도 한 달을 이제 휴직을 한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로 이제 지역규칙에 단체배약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재고용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하고 나서 또 1년 이런 식으로 갱신해서 최대 6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돼요. 자, 이 정년퇴직일이 언젠가 하면은 정년에 도달한 분기의 말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세에 도달한 분기의 말일인 거니까 갑의 이 정년퇴직일은 원칙적으로 2014년도 원래 2월 10일에 정년에 돌아가게 되고, 그 분기는 3월 말까지니까 3월 31일이 갑의 입장에서는 정년퇴직일이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 달을 쉰 다음에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재고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근로자 갑이 약간 경비를 소홀히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P2사가 갑을 2013년도 8월 6일자로 징계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자 갑 입장에서는 이 징계고는 부당하다 이유로 해서 법원에 이제 그 소를 제기했고요. 나중에 2017년도 8월 18일자에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다, 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부당해고로 확정이 된 거니까, 자, P2사, 이 포센사가 2013년도 8월 6일자, 그러니까 징계해고는 다음 날부터, 자, 이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이 2014년도 3월 31일까지였죠. 이때까지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을 지급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년퇴직일은 2014년도 3월 31일자인데 만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퇴직한 이후에 한 달을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이 되었을 거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60세까지 내가 근무가 가능했을 거다, 이걸 주장하시면서 재고용 됐어야 될 2014년도 5월 1일자, 이제 한 달을 쉬었다가 재고용하는 구조니까 5월 1일자부터 이분이 60세가 되는 2017년도 2월 10일자까지 이때까지 임금도 나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정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재고용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최대 상한인 60세까지는 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걸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는 정년이 끝났으니까 재고용할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근로자합은 아니다. 이거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게 되면 부당해고처럼 무효가 된다. 이걸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판례의 핵심은 뭐 단순합니다. 과연 정년이 지난 다음에 재고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기대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문제가 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권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판례 법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정년퇴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자동 종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관계가 끝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가 내 의사로 그만두는 사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사용자의 일방 의사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가 되면은 뭐 자동으로 끝나는 그런 자동 종료 사유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서는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근로자의 사망, 돌아가신 거죠. 또 한 가지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런 경우에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만두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년이 끝난 다음에 이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걸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원칙은 자, 특별하게 근로계약이나 지역규칙이나 단체배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년돼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연퇴직입니다.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따라서 계속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이 정년을 연장해 주세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재고용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재량인 거죠. 그런데 판례가 이런 판례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정년에 도달했죠.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년이 끝났지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고용될 수 있다. 이런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고용에 대한 기대 권리를 가지는지 이게 과연 이 기대권이 인정이 되는지 이걸 다툰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판례가 인정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재고용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제일 깔끔하겠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기간제로 재고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거나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런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 이 사례는 재고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케이스는 아니죠. 자, 규정이 없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뭘 보는가 하면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어떻게 했냐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실시 기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년에 도달한 다음에 재고용됐는지 이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만약에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유 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 봐서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에 준하는 그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자,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대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기대권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기대권에 비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대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 규정이 있는 정도에 준하는 그 정도의 관행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정년이 끝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갱신 기대권이라든지 전환 기대권 이거보다는 좀 보호 가치가 좀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대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 법리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해야 돼요. 이 케이스는 규정이 없는 케이스니까 요 세 가지 봐야겠죠.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그 다음에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그 다음에 고용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요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한번 사안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판결문에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종의 2차 사례 문제로 이해하시고 한번 사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고용 경위였죠. 재고용 경위는 이제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전직을 한 거니까 실제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재고용 제도도 도입이 된 겁니다. 피완사보다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적으로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시기간도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2012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고용 비율 100%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빼고서는 100% 재고용 되었다라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재고용을 거절한 근로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재고용을 거부한 경우가 있긴 한데, 요거는 기간제 근로자로 거부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일단 채용했다가 갱신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판단을 해 보니, 자, 우리 이제 판례의 입장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 기대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정년 후에 기간적으로자로 재고용 될 거다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대권이 있으니까요. 2014년도 5월 1일자에 재고용 해야겠죠. 이후 이제 계속 평가를 받았더라도 재고용 되지 못했을 거다. 이걸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센사는 갑이 2014년도 5월 1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년도였죠. 2월 12일까지 이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이것도 이제 기대권의 하나로서 판례가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권에 대한 세트들이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갱신기대권, 전환기대권은 한번 노무사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갱신기대권, 고용승계기대권, 또 이제 정년의 정규직에 대한 채용기대권, 이런 것들은 아직 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권 중심으로 좀 상세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권에 대한 법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